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의 그 선거법, 이것도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대통령의 그 재판과 탄핵 재판과 내란 재판도 중요하지만 이재명을 이게 어떻게든 선거법에서 그다음에 위정교사 난리되기 때문에 이 재판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쭉 봐야 됩니다. 근데요, 이재명이가 선거법에 시간을 끌려고 계속 이제 그 공직선거법이 위헌이다, 위헌 법률 심판을 신청하겠다 하면서 아직도 이게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 왜 위헌 법률 심판 청구한다고 이게 하면서 아직도 이게 안 하고 이게 눈치 보고 아직도 이게 왜 그럴까? 이걸 이게 제가 한번 쭉 분석을 해보고 변호인들하고 상의를 해보니 변호사들하고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분석이 됩니다. 저는 이게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못할까? 또는 이게 왜 아직까지 안 했을까? 한 4가지 정도로 제가 분석해 보면 앞으로 이재명의 재판 꼼수나 또 이런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첫째 이유는 물론 가장 중요한 게 위헌 법률 심판을 청구해도 100% 재판부에서 기각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끌 수가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일 겁니다. 시간을 끌려고 위헌 법률 심판을 하는데, 근데 재판부가 위헌 법률 심판을 받아가지고 만약에 헌법재판소로 보내가지고 위헌 법률 심사를 하면 그러면 재판이 중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재판을 끌 수가 있지. 근데 판사가 재판부가 위헌 법률 심판 청구를 받아줄 가능성이 제로다 말이야. 왜? 옛날에 2019년에 그때도 이재명이가 위헌 법률 심판했다가 그때도 안 받아줬잖아. 지금 수십 명의 국회의원이 선거법으로 재판받고 있는데 이재명이만 받아줄 리가 없지. 더군다나 1심에서도 이재명이가 청구 안 하다가 갑자기 2심에서 위헌 법률 심판하면 받아줄 리가 없잖아. 그러면 법원에서 위헌 법률 심판을 안 받아주면 어떻게 된다? 뭐 이재명이는 안 받아주면 헌법소원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근데 이재명이가 헌법소원 해봤자 재판은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선고해버리면 뭐 나중에 이재명이가 뭐 이길 가능성은 없잖아. 시간 끌려고 하는 건데 뭐. 따라서 이제 저는 시간 끄는 게 주목적인데 재판부에서 100% 기각하니까, 그러면 이재명이가 헌법소원 하더라도 재판은 중단이 안 되고 선고해버리니까 실익이 없잖아요. 이게 첫째 이유다. 이렇게 보통 봅니다. 위헌 법률 심판 안 하는 이유가 첫째, 100% 기각된다. 시간 끌 수가 없다. 자,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여론 악화입니다. 이재명이가 만약에 위헌 법률 심판하면 국민 여론이 급격히 더 악화될 겁니다. 야, 이재명이 저놈 해도 너무하네. 1심에 2년 2개월 동안 끌면서 아무 말 안 하더니 이제 와서 시간 끌려고 위헌 법률 심판 청구하네? 옛날에 4년 전에도 하다가 안 됐는데 또 하네? 다른 국회의원들은 가만히 있는데 이재명이만 하네? 이런 게 엄청나게 여론이 악화되면 지지율이 더 급락할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우리가 워낙 꼼수를 경고해놨으니까 꼼수에서 국민들이 아니까 여론이 급격히 더 나빠질 거 아니에요. 이재명이로서는. 이게 무서운 거죠. 정치인은 여론이 무섭잖아요. 이게 저는 두 번째 이유다 봅니다. 이거다. 자, 세 번째 재미있는 이유가 있어요. 세 번째, 바로 이제 헌법재판을 할 때요, 부담이 엄청날 겁니다. 이재명이가 위헌 법률 심판했는데 법원이 안 받아주면 제가 헌법소원할 수 있다잖아요. 지금 이게 헌법재판소에 재판이 많잖아요. 근데 이재명이가 헌법소원회가 재판하러 오면 그러면 이게 헌재에서 야, 윤석열 대통령도 재판하고 이재명도 하고 한덕수도 하고 뭐 이게 여러 명 해야 되는데 이재명 재판만 먼저 하기도 그렇고, 또 이게 이기게 해주면 저 이재명이 저 문영배하고 옛날에 동기 아니야? 문영배 빠져. 엄청난 혼란이 올 겁니다. 이재명은 그게 부담스럽죠. 지금 우리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부터 중요한 재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재명이가 나도 헌법소원 하자, 나도 헌법소원 가면 국민들이 볼 때 저 이미선이하고 이재명 관계, 그다음 문영배와
이재명의 관계 이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면 이게 공정성이 엄청날 거고요. 만에 하나 그럴 일은 없지만 만에 하나 헌재에서 이재명이를 살려주려고 헌법소원을 인용해 줬다. 그러면 이게 완전히 혁명 납니다. 혁명 난다. 헌법재판소에서 야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 공표 이거 위헌이야. 위헌이야. 이재명이 성소. 이러면 이게 혁명 난다고 혁명.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좌파 헌재 6명이 이재명이한테 살려주면 이게 말이 되겠냐고. 대통령은 탄핵하고 이재명이를 살려주면 헌재에서 진짜 헌재가 가루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이재명으로서 부담스럽지. 내가 여기 헌법 소원할 수 있는데 위헌법률 심판회가 안 받아주면 헌법 소원할 수 있는데 근데 헌재에서 내하고 이게 하면 또 재판관들하고 내가 관계부터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부담스럽거든요. 특히 윤 대통령 지금 탄핵 심판 중인데 자기가 이게 언제 어떻게 할지 그것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못한다. 세 번째 헌재 부담 이게 그 세 번째 이유고요. 마지막으로요. 조선일보의 그 양은경 기자도 분석해놨던데 마지막으로 이 조선일보의 양은경 기자는 왜 못한다고 보느냐. 한마디로 이게 그 위헌법률 심판한다는 거는 내 죄를 내가 자백한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가 자백할 때 그때 법률이 잘못됐다. 위헌이다. 대표적인 게 간통죄 위헌할 때 그렇죠? 내가 간통했다. 근데 왜 간통을 처벌하느냐? 간통죄 처벌이 위헌이다. 이래가 헌법재판소로 가잖아. 그러면 이게 간통인 거는 맞잖아. 간통 안 했으면 굳이 간통죄 위헌법률 심판할 필요 없지. 그러니까 이재명으로서는 이게 고민인 거야. 위헌법률 심판한다는 말은 내가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 내가 잘못은 했는데 그래도 이 처벌하는 이 법이 위헌 아니냐 이런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이게 자백이란 말 사실상.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으로서는 아예 그냥 위헌법률 심판으로 한번 판 붙어보느냐 아니면 이게 지금도 아직 희망이 있으니까 나는 허위사실 공표한 적이 없어. 나는 이게 그냥 뭐 김문기나 백현동이나 나는 이게 거짓말한 적이 없어. 이렇게 다투는 게 나은지 고민이 되겠지. 위헌법률을 심판한다는 말은 자기가 죄를 자백하는 거하고 대부분 똑같아요. 왜? 내가 간통했으니까 간통죄를 처벌하는 조항이 위헌이다. 이렇게 위헌법률 심판하잖아요. 그 양은 기자의 분석이 보통 맞아요.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그 이재명이는요. 위헌법률 심판을 청구한다 하면서 아직은 안 한 걸로 지금 현재 그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할지 안 할지 해봤자 이게 기각되고 재판은 진행됩니다. 왜? 최은정 판사가 2월 26일 날 무조건 종결한다. 이렇게 이미 공표를 했기 때문에 위헌법률 심판 해봤자 100% 기각되고 그 다음에 여론 악화되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헌법소원인데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 중인데 자기까지 헌법소원회가 헌재에서 이재명과 윤석열 다 심리하면 그것도 이상하잖아. 그것도 여론 부담이 있고 마지막으로 그 위헌법률 심판한다는 말은 내 죄를 내가 자백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재명으로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지금 저러지도 못하고 난감한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하여튼 이재명이 어떤 꼼수를 쓰더라도 2월 26일 날 예정대로 선고가 되면요. 이게 판사도 그랬잖아요. 우리는 형량은 안 본다. 유무죄만 본다. 판사 그랬거든. 그렇게 80만 원 꿈깨라고 80만 원 꿈깨고 무죄냐 유죄냐 이게 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어떻게 된다? 김문기를 몰랐다는 부분도 거짓말이다. 1심에 이게 나오거든. 다만 사실 공표냐 아니냐 이 문제인데 법리적으로 거짓말은 맞거든. 김문기를 몰랐다는 걸 거짓말 맞잖아. 그러면 이게 오히려 유죄가 하나 더 늘어나가지고 혹이 하나 더 붙는 거죠. 혹될라다가 혹이 하나 더 붙어. 그러면 이게 형량이 올라갈 가능성도 많다. 이건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튼 이 중요한 거는 뭐 위헌법률 심판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하면 이게 또 헌법재판소 윤 대통령 탄핵하고 엮여가지고 헌재가 엄청난 혼란이 일날 겁니다. 헌법재판소 그렇잖아요. 이재명 사건이 헌재 오면 이게 또 엄청난 헌재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주시해봐야 되겠다. 할지 안 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현재까지 안 한 이유는 저는 4가지 부담이 있다. 이걸 우리가 분석해놔야 다음에 이재명이가 딱 어떤 행태를 취할 때 우리가 바로 그 꼼수를 훤히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4가지를 분석한 거고 앞으로 이재명이 할지 안 할지는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